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 이제 12월 5일 날이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생겨요. 바로 뭐냐면 이화영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결국은 논란 끝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화영과 걸려있는 게 맞죠. 제일 큰 게 대북송금, 위증,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등등. 이게 뭐 완전히 몸 전체가요. 이거 범죄 행위로 꽉 차 있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자,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요. 그동안의 논란도 상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화영 재판 딱 하면 누가 생각나죠? 김현지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왜? 그 당시 설주한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 김현지가 총괄 컨트롤 타워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자,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가 말이죠. 그 당시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받고, 물론 본인은, 질책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인하죠. 당연히 뭐 부인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부인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법정에서 부인이 말이지 당신 정신 차려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연어회 파티 의혹, 뭐 이거 사실 뭐 담당 검사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연어 술 파티를 가지고 결국 이거 봐라. 이화영이 무죄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관계 있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이도 이거 재판하는 거 없애버려야 돼. 공소를 취하해야 돼. 이렇게까지 지금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이제 한 시작점에 바로 국민참여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가 말이죠. 이런저런 방송에 나와서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매일신문에 나와서 한 발언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육성을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이제 이화영 사건 그리고 이화영과 김현지가 다시 또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칼럼인데 강천석 칼럼이 아주 훌륭한 칼럼인데 결국 금년의 최고의 인물은 누구냐? 김만배. 더 이상 설명이 없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요 칼럼 인용도 그대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우리 우파 평론가들이 있어요. 우파 평론가들. 그 중에 이제 피터 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글을 말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분 글을 좀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피터 김이 지금 이제 이태영 민정비서관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소 취소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그리고 이제 평가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피터 김의 경우에는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중요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태영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맨 먼저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12월 15일, 죄송합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데 이번 재판은 배심원 그 후보자 수만도 250명에 달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는 이제 2021년도 대선 때 쪼개기 후원 의혹이죠. 쌍방울 직원들 임직원 이름으로 쪼개기로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돈 내면은 예,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원지방형사 11부 부장판사 송병훈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우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15일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고 배심원 후보자는 무려 250명 정도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이제 첫날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최종 7명 또는 9명을 배심원으로 뽑고 한두 명 정도를 예비 배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후보자 130명가량을 소집하지만은 이 사건은 5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후보자가 필요하다. 재판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민참여재판이 닷새 동안 이루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참고적으로요, 2011년도에 부산지법에서 열렸던 3호 주얼리호 피랍 소말리아 해적 사건, 그리고 2015년도에 있었던 대구지법 이외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이런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건들이 닷새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큰 쟁점은요, 공소권 남용 여부, 그리고 이제 위증 협의,
예, 그래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쪽 의정 국회법 위반,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북한 대북 송금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 이 혐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주요 증인 신문은 검찰 측에서 2명, 피고인 측에서 1명으로 축소해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배심원 평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날에 모두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쟁점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마지막 날에는 양형을 위한 신문만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숙박 여부하고 통신 제한 방안, 평의 결과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판부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측에서는요, 이 국민 참여 심판을 재판을 신청한 것은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쪼개기 기소, 그리고 공소권 남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쪼개기 후원을 갖다가 이걸 기소를 한 거,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거. 반면에요, 김성태 측에서는요, 공동 피고인이죠, 국민 참여 재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21년 대선 때 후원금을 쪼개서 기부하게 한 혐의,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경기도 공무원의 부당 지시를 대해서 북한에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예, 이런 혐의도 전부 다 여기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7년 8개월이죠.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터지고, 이게 이제 변호사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김현지와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또 공개 폭로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관심사항이죠. 자, 매일신문의 유튜브 방송 한번 들어보시죠.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이름도 기억을 하실 텐데 설주환 변호사. 그들과 가장 뭐랄까요? 그들과 가장 엮여있는 영광검사과에 가장 엮여있는 그 시절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게 또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건을 또 잘 말씀해 주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법조계 이슈들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설주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제 호가 현지여가지고. 아니, 생겼습니다. 저희가 다 뭐 여러 가지 준비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에 앞서서 김현지 실장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실 때 김현지 실장에게서 뭐 연락이 왔었다 이런 말씀 좀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또 방송 나와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김현지 실장이나 그쪽으로부터 연락받은 생각? 아니요,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 뭐 전화하겠습니까? 조금 아쉬운데. 자, 오늘 금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수요일 날은 이 연어술 파티와 관련해가지고 연어술 파티 맞아요. 지금 고검에서 서울 네. 고검에서 지금 감찰을 진행 중이거든요. 예. 저도 조사받으러 오라 해가지고 참고인 조사 받고 왔죠. 언제 받으셨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예. 그럼 뭐 이렇게 방송 말씀 가능한 수준까지만 살짝 좀 말씀해 주세요. 해왔던 얘기 상도 이하도 없어요. 뭐 그날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날짜 출입 기록이라든지 뭐 출정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뭐 그거 보시면 알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진짜 봤냐 안 봤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음식물을 먹은 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모르겠다. 일단 저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날 뭐 야간 조사까지 참여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보니까 출입 기록이 다 있으니까 검찰 출입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또 우리 설주환 변호사를 모시면 이렇게 새로운 이슈들을 하나씩 또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 좋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네. 오늘 썸네일은 연어 술 파티 조사 받고 왔습니다. 그 변호사님 앞으로도 그 김현지 실장이나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내용 또 중간중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아마 12월 달에 이화영 씨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이에요? 되게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본인의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한 국회에서의 위증, 그 다음에 저도 정확하게 그 재판의 혐의 사실이 몇 개까지인지 모르는데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그렇죠. 이것까지 2개랑 또 하나가 뭐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뇌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건 관련해서 5일 동안 국민참여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거든요. 예. 굉장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이거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예. 열린다. 예. 국민참여재판인데 이런 사건에서 좀 흔하지는 않은데. 예. 보통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하루에 끝나요. 예. 배심원들이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정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심원단 그 명단도 예.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예. 서로 검찰 측, 그다음 검사 측, 예. 피고인 측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그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추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일정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해가지고 예.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5일 동안 열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한 사람이 거의 한 일주일을 빼야 돼요. 그렇죠. 하루 내내 재판을 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 그 재판이 상당히 좀 기초가 아마 주목될 것으로 전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언제요 일정이? 일정은 저도 정확히 일정은 12월로 알고 있어요. 12월로 알고 있는데 네. 12월 이제 경기도 15일부터 그러니까 수원 재판이다 19일까지. 보니까 경기도 출입기자들이 보통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그러네요. 재판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이제 저도 이제 집이 15일까지. 수원이고 사무실도 수원이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출입 기자들하고 제가 한번 식사를 하면서 얼핏 한 달 전에 들은 얘기로는 예. 이제 원래 이게 그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준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양쪽에서. 예. 왜냐하면 단기간에 예. 한꺼번에 집중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도무지 이화연 씨 측 피고인 측에서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약간 좀 그런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다. 기자들도 아니 기자들에게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변호인 측에라든지 네. 뭐 물어보면 뭐 이거 준비가 돼 있냐는데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이렇게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예. 뭐 자기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준비가 저렇게 해서 진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여서 뭐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좀 제일 처음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와는 좀 다르다. 어떤 그 기세가. 그래서 도대체 좀 재판을 이렇게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저도 그 재판 정확하게 저도 날짜는 지금 못 챙기고 있는데 아마 이거 뉴스가 될 거예요. 12월 달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뜨거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 모시고 몇 가지 질문 드릴 건데 또 이민찬 부위원장도 함께 방송하실 건데 그 패스트트랙 사건 저희가 앞서 조금 다뤄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모두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은 까먹은 것 같아요. 네 가지입니다. 공소권 남용, 위증, 국회에서 초계기 후원금도 들어가 있어요.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이렇게 되어 있고 15일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측에서 별로 준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김현지 얘기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중간에 설주환 변호사가 받게 됐느냐, 거기에는 누가 개입했느냐 이러면서 김현지의 역할이 여기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월 10일부터 있게 되는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그때 되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김만배, 이 칼럼, 강천석 칼럼이죠. 올해의 인물로 김만배 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 씨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포기라고 하는 소동이 대통령에게 대장동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항소 포기 소동이라고 그러네요. 이건 사건 사태죠. 소동이라고 해야 소동이라보다도 상당히 몸조심을 하는. 그리고 측근 정진상과 김용과 대북 불법 송금 이화영을 빼내려는 그런 법률적, 사법적 파괴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소 지금 결국 공소 취소로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법조계에서 전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걸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는데, 올해의 인물은 김만배다. 올해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지만은 시대를 상징하는 면에서 만배 씨와 겨룰 수 없다. 그가 다윗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골리앗도 아니지만은 둘의 대결은 성서 속 그 유명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 하나였다. 만배 씨가 가진 무기도 입 하나다. 그는 입을 벌릴 필요도 없었다. 입을 열기 전에 국가가 먼저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천여 원의 불법 이익이 김만배 일당 재산으로 확정이 됐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에 자본금 5천만 원을 댔다. 나머지 3억 원은 만배 씨 가족과 공범들이 마련했다. 공범들은 대쳐놓고 김만배 개인 수익금만 살펴보자. 그가 설립한 강통회사 같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두 회사 앞으로 각각 577억 원 그리고 1,415억 원의 배당금이 들어왔다. 이와 별도로 아파트 분양 이익금 3,690억 원과 자산 위탁 수수료 1,140억 원을 받아서 총 5,823억 원의 수익을 냈다. 5,823억입니다. 1심 판결은 이 가운데 428억 원을 추징금으로 토해내라고 했다. 결국 5,395억 원이 그의 차지가 됐다. 청년 실업자들은 분노했을까? 절망했을까? 대장동 사업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은 토지 매입, 인허가, 시공, 분양 4단계로 진행되고 처음 2단계를 마치면 즉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마치면 큰 고비는 넘은 걸로 친다고 한다. 1단계, 2단계는 만배, 김만배 등 동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맡다시피 했다. 시공 단계에서 성남시가 주민세금으로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를 해주는 친절도 베풀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김만배와 이 시장 관계는 알려진 게 많지 않다. 그중 하나가 빈번했던 김만배의 대법원 출입 기록이다. 그는 어느 대법관방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통령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 경험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만배가 주범이라 해도 공범이 1,000억 원 버는데 김만배만 그 5배를 챙긴다는 게 범죄의 세계 현실과 어긋났다고 했다. 그러면 주범과 공범 사이에 금이 가 이탈자가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김만배 몫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이건 새로운 뉴스인 것 같아요. 검찰도 이 부분을 개겠지만은 김만배는 입을 열지 않았다. 범죄 세계에서 입이 해픈 사람은 제값을 갖지 못한다. 김만배가 입을 다물었기에 그 입값도 크게 뛰었다. 해프의 입을 돌린 건 대장동 사업을 두고 스스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부른 정도다.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부른다. 나무위가 그런 거죠. 나무. 김만배에 비해 검찰은 비겁했다. 그는 도둑질을 해도 낮에 당당히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제기할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깜깜한 밤에 도둑처럼 움직였다. 항소 포기를 취한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배경으로 우시선을 언급하다가 꼬리를 내렸다. 법무장관은 신중히 검사하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항소를 하면 대통령 재판이 불리해진다. 항소를 포기하면 대통령이 유리해진다. 이 상황에서 항소하겠다는 검찰에 신중히 하라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는가? 초등학생 문해력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다. 법무장관은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해석했던 것 똑같은 거죠. 법무장관은 신중하다는 평을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실을 쳐다보게 된다. 민정수석실에는 대통령 사건 변호사가 3명 있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비서관으로 명칭은 달랐지만 주 임무는 대통령 재판관리다. 민정비서관이 누굽니까? 이게 이태영 비서관이에요. 한 사람은 법무장관 정책부장관, 조상우죠. 그들이 대통령에게 무슨 폭을 올렸겠는가? 서울에 계시면 항소 포기 소동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재 중에 저희가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항소 포기 소동으로 대통령 외교 성과를 깎아먹는다는 비판은 순진한 이야기다. 대통령의 부재는 의도된 연출이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입을 봉해야 할 사람이 김만배 일당만은 아니다. 측근 중의 측근 정진상, 김용은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고 믿고 오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재판에서 빼줘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이 공소를 포기해야 한다. 불법 송금 문제, 대통령 관련 여부에 대해 입을 열락말락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경기부지사 구조도 시급하다. 하나하나가 법과 전례, 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김만배는 고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할 이재명에게 대장동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렇게 같은 사람은 그 말고는 없다. 김만배를 올해의 인물로 추천하는 이유다. 이거 칼럼 아주 워딩은 굉장히 순합니다. 굉장히 소프트한데 내용은 굉장히 강한 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요, 아까 피터 김의 요 주장문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핵심은 이화영이다 이거죠. 이태영 민정비서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김 주장문도요, 그대로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끊지 마시고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영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대장동화 소포기 사건의 진짜 기획자는 누구인가? 정성호 법무장관은 중간 단계일 뿐이다. 그는 위에서 시키는데도 움직이다 대형 사고를 친 졸개다. 핵심은 더 위에 있다. 민정수석실 특히 이태영 민정비서관에게 있다. 이태영은 2018년 이재명과 맞담배를 피우며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재명은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친형을 강제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나름 도와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에 이태영은 돕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무죄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대법원은 7대5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명의 대법관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지만은 김명수와 권순일을 포함한 7명이 텔레비전에서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기적의 논리로 이재명을 살렸다. 이때 핵심 변호사가 바로 이태영이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에 날아갈 뻔한 순간 이태영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이후 이태영은 이재명의 모든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변호사가 됐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터진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모두 이태영이 변호를 맡았다. 이재명은 이태영을 가장 신뢰했고 결국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시켰다. 예. 입성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입성을 안 시키겠습니까? 예. 입성시켰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태영은 단순히 변호사비를 받고 일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은 쌍방울을 통해서 이태영에게 현금 3억 그리고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총 23원 규모다. 어떤 변호사가 이런 거액을 받겠는가? 더욱 수상한 것은 이태영과 쌍방울의 관계다. 2019년 10월 쌍방울은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페이퍼 컴퍼니 H사와 K사가 50억 원씩 인수했다. 쌍방울은 이 돈으로 비비안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비안이 나중에 이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였다. 결과적으로 쌍방울은 비비안이라는 회사를 얻고 채무는 비비안에게 떠넘기는 기묘한 자금 흐름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이태영은 비비안의 사회이사로 들어갔다. 기가 막힌 이게 참 얘기예요. 그리고 쌍방울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왜 비비안은 이런 부담스러운 채권을 인수했는가? 이태영은 왜 이 시점에 사회이사로 들어가 찬성표를 던졌는가? 그 대가로 23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닌지 린내가 심하게 난다. 고 이병철 씨, 이병철도 이제 죽었죠. 예, 이병철도 그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공개한 녹취록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태영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가 25억 원이라는 금액이 언급이 됐다. 예, 이태영과의 통화에서 이태영하고 이병철 녹취록인데 여기에서 이태영할 때 25억, 이재명 지사가 25억 이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태영은 그래서 25억 원이 뭐냐라고 재차 물었고 이병철 씨는 최 대표가 이재명 지사 빼주는 걸로 들었다. 예, 최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변호사가 이 정도 액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예, 그래서 이태영은 부인하지 않았다. 예, 라며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과 연결돼 있다. 만되는 대장동으로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태영은 이 두 사건 모두의 변호사이자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였다. 대장동과 쌍방울은 별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패밀리 비즈니스였던 것이다. 이화영은 녹취록에서 김성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무섭다.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걸 폭로하면 다 죽는다. 김만배는 권순일 재판관을 찾아갔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태영은 쌍방울을 통해 돈을 받았다. 이 모든 고리가 연결돼 있다. 이거 한동안 이화영 녹취록 유명했죠. 예. 검찰은 당시 수원지검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인력을 집중하느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불기소했다. 하지만 결정문에는 여지를 남겼다. 쌍방울 전환사채에서 횡령 배임 등 의심 정황이 있다. 이재명과 쌍방울의 관계를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태영은 지금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 검찰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항소취소 사건이 정성호선에서 끝날 리 없다. 이태영을 포함한 민정수석들이 기획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만배와 김성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입을 열면 이재명은 무너진다.
김만배하고 김성태입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이들과 거래 중일 것이다. 이태영이 중간에서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악마의 변호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범죄자들의 손에 농락당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요구한 대로 민정비서관 3명과 장관, 차관, 중앙지검장의 휴대전화를 까봐야 한다. 진실은 그 안에 있고 이 파괴적 스모킹건이 나올 것이다. 자, 나경원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민정비서관하고 이 법무비서관 요 3명 있잖아요. 예,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런 사람들 이거 까라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성화하고 이진수 차관 그리고 중앙지검장 정진호 그만둔 이 사람들 휴대폰을 까라고 지금 5명 휴대폰을 까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말이죠. 자, 이화영의 녹취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태영의 녹취록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25억 요 말이 언급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점을 지금 그리고 이제 25억을 이태영이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고리의 핵심에는 결국 이태영 비서관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지금 피터 김이라는 우리 논설 평론가죠. 우리 자유우파 이 평론가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태영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얼굴이라도 좀 봐야죠. 이태영 이게 민정비서관입니다. 이태영 민정비서관. 자, 앞으로 이태영 민정비서관에 대한 이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는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 이런 우리 우파 평론가들 또 필요하면 좌파 평론가들 의견도 제가 필요한 경우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에요. 지피지기.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